오늘은 유럽 여행을 가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화장실 찾기 문제죠. 파리의 샹젤리제를 걷다가, 런던의 빅벤을 구경하다가,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당황한 경험 있으시죠? 한국에서는 지하철역마다, 편의점마다, 대형마트마다 화장실이 있는 게 당연한데 유럽에서는 왜 이렇게 화장실 찾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것도 모자라 겨우 찾은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1유로를 내야 한다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 문제에는 생각보다 깊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유럽 화장실 부족 현상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고대 로마는 화장실 천국이었습니다. 유럽이 처음부터 화장실이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고대 로마 시대를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공중화장실 시스템이 더 잘 갖춰져 있었어요. 당시 로마에는 약 400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었고 라트리나라고 불리는 이런 공동 화장실들은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배설물을 씻어내는 수세식 구조였습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는 기원전 3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화장실도 발견됐죠. 거기다가 로마 사람들은 화장실을 단순한 볼일 보는 곳이 아니라 사교의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대화도 하고 소식도 나누고 거의 커뮤니티 센터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가 멸망하고 중세시대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독교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목욕 문화와 공중화장실 문화가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어요. 당시 기독교에서는 나체를 보는 것이 정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목욕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장실 문화도 함께 사라지게 된 거죠. 사람들은 집안에서 크로스 스토르라는 요강을 사용했고 요강이 차면 그냥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특히 2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그냥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상상해보세요. 중세 유럽 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오물이 떨어진다면. 그래서 당시 여성들의 하이힐도 이런 거리의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드레스도 여성들이 거리에서 쉽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옷이었고요. 심지어 향수까지도 이런 악취를 가리기 위해 발달했다고 해요.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17세기에는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매년 창궐했습니다. 방이 700개나 되고 5,000명이 살았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도 화장실은 하나도 없었을 정도니까요. 궁전의 잔디밭은 오물로 넘쳐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유럽의 유료 화장실 문화는 무려 서기 74년 로마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잦은 전쟁과 콜로세움 건설로 나라 재정이 바닥나자 공중화장실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화장실 밖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이중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장실을 뜻하는 영어 단어 토일럿이 프랑스어 망토에서 나왔다고 해요. 18세기까지도 파리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길을 가다 급하면 망토와 양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 화장실 업자에게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현대에 들어서도 유럽이 공중화장실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200년 이상 된 역사적 건물들로 가득하고 골목들은 좁고 복잡합니다. 이런 곳에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엄격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기도 어렵고 공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유럽의 물은 대부분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석회수입니다. 석회 성분이 배관을 자주 막기 때문에 화장실 유지 관리가 정말 까다롭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주 수리하고 교체해야 하니까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문제들입니다. 최근 들어 유럽 도시들에서 노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프랑스만 해도 지난 10년 동안 노숙자가 2배로 늘어서 약 33만 명이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중화장실을 만들면 노숙자들이 점거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마약 거래나 성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인식이 강해진 거죠. 문화적 차이도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화적 인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실을 당연한 공공시설로 생각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여기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강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에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돈을 내는 게 맞다는 논리죠. 실제로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화장실을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민간 업체가 화장실을 만들고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이런 곳은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하긴 하지만 사용료가 더 비싸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공중화장실들이 감염 우려로 폐쇄되었고
이는 여행자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독일 MDR 방송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도심 지역에서 화장실 부족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어요.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성 관광객이 에펠탑 주변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노상 방뇨를 하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200명 이상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업장에 매장 내 고객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주에 따라서는 50제곱미터 이상 업장에 화장실 최소 1개 설치를 의무화한 곳도 많고 50제곱미터가 넘으면 남녀 구분해서 총 2칸 이상을 설치해야 해요. 거기다가 화장실이라고 하면 소변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세면대, 손비누, 손을 닦는 수건, 쓰레기통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청소 계획도 문서화해서 붙여놓아야 하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웬만한 카페, 식당, 병원, 상점 내에는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고객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유럽의 유료 화장실 비용은 대부분 0.5유로에서 1유로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750원에서 1,500원 정도죠. 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1유로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는 인건비와 물세가 오르면서 독일의 경우 이전 50센트였던 입장료가 1유로까지 올랐습니다. 생리현상 한번 해결하는데 1,500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니 정말 부담스럽죠. 하지만 돈을 내고 이용하는 유료 화장실들은 확실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담당자가 상주하거나 수시로 들러서 청소를 하고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금액의 일부를 쿠폰으로 돌려줘서 같은 회사가 설치한 다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존 건물 내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웨일스 레른 지역에서는 성벽 근처 구시설을 현대적이고 접근성 좋은 화장실로 개조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모듈러나 조립식 시설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한되는 공간에는 별도의 모듈러 화장실을 설치해서 빠른 시공과 쉬운 유지 보수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또한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현대적 기반 시설 설치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 개선도 필요합니다. 베를린에서는 데이터 기반 수요 분석을 통해 관광지, 교통허브, 다중이용시설 근처 등 수요가 높은 곳에 전략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어요. 지금까지 유럽 화장실 부족 현상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고대 로마의 진보된 화장실 문화에서 중세의 몰락, 그리고 현대의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까지 유럽의 화장실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여행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나라만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화장실 위치를 파악해 두시고 동전도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박물관, 패스트푸드점, 백화점, 기차역 같은 곳들을 기억해 두시면 화장실 찾기가 한결 수월할 겁니다. 유럽의 화장실 정책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며 조금 더 여유롭게 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유럽 여행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여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